영상 보면서 한 번 더 볼 기회 있으니까 지금 간단히 들어보자고. 8페이지 보세요. 어떤 숫자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 적은 걸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2가 적혀있으면 A의 제곱, 3이 적혀있으면 세제곱, 뭐 10이 적혀있으면 A의 10제곱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정식 명칭은 거듭제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 거듭이라는 말 생략하고 보통 제곱이라는 말만 붙이죠. 2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 새롭게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동그라미 1번 봐봐. A의 N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래. 집중만 하면 되지. A의 N제곱이라는 건 A가 N번 곱해져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A의 N제곱은 A가 N번 곱해져 있는 거. 그럼 전체적으로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지수로 표현을 해주면 될 텐데, 왼쪽엔 N개가 있고 오른쪽엔 N개가 있다면 당연히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N개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연산은 A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때 M 곱하기 N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M 더하기 N으로.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 그런데 실수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할 경우에는 전체 A의 개수가 M 플러스 N개가 맞을 거기 때문에 그 지수 자리, 거듭제곱 자리에 적혀야 되는 숫자는 MN이 아니라 M 플러스 N이 적혀야 된다는 거. 한번 해봐. 자리 않고. 아무 데나 앉아. 여기 앉아있잖아.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와. 그냥 좀 오늘 1시간 반밖에 수업이 없는데 일찍들 좀 오지. 시간 맞춰온 녀석이 한 명밖에 없어. 아니구나, 2명? 얼추 뭐였나? 시온이, 윤기, 그리고 가온 친구들. 앞으로 수업 방송 여기서 진행이 될 거니까 강의실 운동 없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표를 어머님들께는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공지하지만 일정은 똑같아. 화, 목, 토 진행할 거고, 대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업 시작이 6시부터예요. 우리 시험 대비 때마다 1시간씩 일찍 했었는데 이제는 정규 수업이 6시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동안 선생님하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대수라는 교재야. 작년 교육과정까지는 수1이라는 과목이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었어. 그래서 대수라는 과목을 선생님이랑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기하를 선택한 친구는 저기 배선호 선생님이랑 앞반, 뒷반, 우리 반 합반에서 기하 선택한 친구들끼리 잠깐 모여가지고 기하 수업을 할 거고, 기하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클리닉과 그 다음 원장님하고의 삼각함수 수업이 있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아무튼 오늘은 뭐 지난 목요일도 했지만 오늘도 잠깐 진도를 나갈 거고 복습 차원이긴 할 건데, 맛배기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겨울방학 동안 이 책이 끝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할 과목이 아마 지금 교재일 거예요. 대수라는 과목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들만 모여있는 파트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깔끔하게 끝내려면 여러분들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번 기말고사까지 해서 1년 동안 고등학교 경험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잘 하길 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몇 명 오진 않았지만 시험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 걱정과는 다르게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더라고. 도는고 친구들 시험지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거나 기존의 점수랑 유지됐던 친구들 좀 아쉬움이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 시험이 끝났는데. 근데 계속 반성은 해야 돼.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 점수가 만족스러운 결과만큼 못 나온다는 건 본인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앞반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건 맞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점수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돼. 앞반 친구들 뭐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뭐 100점 맞고 하나 틀리고 하겠지.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수준이 적당한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거든. 앞반에도. 그런데도 뭐 5점 10점씩 차이가 나. 뭐 앞반에 있는 친구들 이름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리나 산이 뷰리 정도까지 해야 되나? 현준이도 잘하나? 나머지는 비슷하거든. 물론 아빠는 여러분보다 시험 못 본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실수를 적게 해야 되고. 지난 목요일 왔을 때 시험지 보면서 또 뭘 실수했고 그렇게 많이 풀었던 유형들 중에서 또 뭘 못 풀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다 확인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한 건 실수를 통해서 점수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게 줄어들었다면 못해도 80점대는 다들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잊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대신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꼭 받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고. 준비는 충분히 됐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게으름 피우는 거 몇 번 뺀다고 하더라도 60점대를 받는다거나 지금 점수도 솔직히 지금 잘 몰라. 여러분들 몇 점 받았는지 선생님한테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도 몇몇 있고.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건 지금 뭐 고등과정에서 시험이건 대학교 가서 보게 되는 뭐 중간 기말 아니면 1, 2, 3차 시험이건 사회에 진출해서 보게 되는 자격증 시험이건 뭐든지 간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풀 수 있는 문제들 실수해서 틀리잖아. 아무것도 안 돼. 연습용 시험이 아니라 실전 시험인데 거기서 왜 실수들을 합니까? 시험지를 못 봐서 확인을 못 하겠지만 선생님이 시험지 본 판단에 의하면 분명히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거든. 지난 목요일 상담원에서 학생들한테 말했던 몇몇 문제, 한두 문제 빼놓고는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2학년 준비 잘 해보자고. 그리고 목요일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한 번만 더 잘 들어보고 같은 내용 한 번만 더 반복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8페이지. 그 1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수만 없으면 꼼꼼하게만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 실수 조심하라고 했고 2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산하고 싶은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지. 얘는 A를 n번 거듭 제곱한 걸 이렇게 생긴 걸 가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각각 요 하나마다 A가 n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A가 n개가 있고 항상 결론은 A의 m제곱을 n번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에 들어있는
A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체크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이 어렵진 않겠죠. 그 개수는 몇 개야? m개씩, m개씩, m개씩 전체 n번.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m 곱하기 n개가 있게 되는 거겠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잘 구분해.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건 A의 개수가 m 더하기 n개, 지금은 mn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미대로 하면 뭐야? A 곱하기 B를 n번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곱셈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다 끝난 다음에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덧셈하고 곱셈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 계산을 A 먼저 n번, B 나중에 n번 해도 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이거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지. A n개짜리가 분모 자리에 A m개짜리가 분자 자리에. 그럼 A가 분모 분자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있는 개수만큼 약분을 해주면 될 거고 남은 개수를 적어주면 될 텐데, 첫 번째 분자 쪽에 있는 A의 개수가 분모 쪽에 있는 개수보다 많았다면 그때는 A를 다 지우고도 분자 쪽에 n-n개만큼의 A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치? 이거 지금 처음 배운 내용 아니야. 복습이야. 이미 여러분들 이 정도의 지수법칙 알고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분자 쪽에 곱해져 있는 A의 개수와 분모 쪽에 곱해져 있는 A의 개수가 같았다면 A가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테니까 정답은 1이 될 테고, 만약 분자 쪽에 A의 개수보다 분모 쪽 개수가 많았다면 그때는 분모 쪽에 A가 남아있겠지. 그때 남아있는 개수는 많았던 n개에서 적었던 m개를 뺀 것만큼 A가 분모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 대수라는 단원에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 자, 9페이지 보세요. 목요일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꼭 한 번 더 들을 필요성이 있어. 중요한 파트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기억합시다. 외우자.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말로 표현해볼게. 대신 고등 수준으로 A라는 수의 n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어떤 수의 n 거듭 제곱근, 적어야 되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고, 저걸 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내용부터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확장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3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1학기 때였겠지 아마? 맞겠지? 사이 제곱근 말하러 가면 다들 정답 지금은 충분히 연습들이 잘 돼 있을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번 지수 파트에서는 저 단어 하나하나,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미친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 4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들 다 대답할 거고, 하나만 더 해볼까? 5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다들 정답일 테니까.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허수를 배웠지?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물어보는다면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정답 말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정답일 텐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제곱근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저기서 나오는 문제는 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2분의 3제곱근, 뭐 7분의 루트 6제곱근, 막 상상도 못하는 이런 숫자들의 제곱근을 물어봐.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히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제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봐라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잘해야겠지. 우리 3학년 1학기 처음 3학년에 들어왔던 학생들, 선행도 아무것도 다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보고 배워보자고. 4의 제곱근이라는 걸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말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말이었어. 잘 봐. 4의 선생님 설명 잘 들어.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근을 찾으라는 거야. 해를 찾으라는 거야. 한 번 더. 누군가의 제곱근을 찾으라는 말은 어쨌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근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답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답이 어떤 답이냐? 순서를 잘 봐. 4의 제곱근. 그 답은 어떤 답이냐?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답을 찾아라.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를 찾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5의 제곱근.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제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 누구를 제곱해야 5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야. 그래서 요거 찾는 거죠. 이 정답이 얘를 말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대답을 했던 거고. 한 번 더. 누구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봐라. 누구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었던 거잖아. 물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를 배우면서부터는 이제 말이 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라는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끝났지? 똑같이 할 거야. 답을 찾는 거야. 그 답을 선생님은 지금 뭐 X로도 예를 들어보고 A로도 예를 들어보고 Y로도 예를 들어봤지만 일반적으로는 X로 많이 할 거니까 내가 찾는 정답을 X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찾는 정답은 제곱해서 4가 되고 제곱해서 5가 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말처럼 쟤도 똑같아. 거듭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 그런데 거듭 제곱이 그냥 몇 번 제곱이냐? 2제곱이 아니라 n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누구를 n번만큼 거듭 제곱해야 A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 문장을 방정식 형태로 옮기는 과정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줘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답을 찾으라는 얘기야. 거듭 제곱 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어쨌든 답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 답이 어떤 답이냐?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을 n번만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답. 누구를 n번만큼 거듭 제곱해야 정답이 A가 되겠느냐? 그 A가 되게 해줄 수 있는 X가 누구냐를 물어볼 때 A의 n 거듭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 답 찾으라는 거야. 어떤 답 찾을 거야? 세제곱을 해서 8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라. 누구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지를 찾아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지금 똑바로 안 하잖아. 나중에 이거 막 문자 바뀌지? 선생님 한번 장난해볼까? 이렇게 물어봐. 아, 수학인데 문자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꼭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숫자를 A로 거듭 제곱해야 되는 크기를 N으로 표현할 이유 없는 거야. 맘만 먹으면 여기 문자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도 저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 그럼 틀리겠죠. 이 말의 의미가 뭐야? A번만큼 제곱해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숫자가 A만큼 거듭 제곱됐을 때 n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느냐? A만큼 거듭 제곱해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이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문자라던가 변수의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말의 뜻 자체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됐지? 거기 하나 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들어가 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 때 제곱근 찾을 때 항상 정답을 어떻게 썼냐면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고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붙였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고 루트 만들어야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고 루트 만들어야 되는 숫자 이렇게 붙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답을 적었을 테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봐. 4라는 숫자를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깔끔한 자연수나 정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답을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말했던 거지. 그래서 제곱근을 물어봤을 때 이 결과가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죠. 허수가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떨 땐 자연수나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무리수로밖에 표현이 될 수 없는 정답들도 있어.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 암산 가능하니? 이거 정답이 2일 거예요. 차이를 잘 봐.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붙여놨었는데 지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았어. 이유는 마이너스를 붙인 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마이너스 2는 세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8이 되지 8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8이 되어야 되는 숫자 중에 마이너스 2란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는 거였어. 이유는 좀 이따 말해줄게. 다시. 다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다 n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를 찾을 때는 일단 정답을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워. 얘처럼. 그런데 좀 구분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루트는 제곱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의 만들어져 있는 루트는 제곱이 아니라 n번만큼 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숫자거든.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제곱해서 만든다는 숫자의 의미가 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n번만큼의 거듭 제곱의 의미를 여기다 담지를 못하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 a가 제곱해서 a가 만들어지는 의미의 근호, 루트가 아니라 n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a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루트, 제곱근 왼쪽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듭 제곱의 크기를 조그맣게 첨자 형태로 적어주면 읽을 때는 n 거듭 제곱 근 루트라고 붙이지 말자. 이거 n 루트라고 읽지 마. 예전에는 이걸 다 루트라고 읽었지. 근데 정식 명칭은 제곱근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읽을 때 루트라고 읽을 때 제곱근이라고 할 때 신경 안 썼어. 거의 99.9%의 학생들이 이걸 루트라고 읽었을 겁니다.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루트라고 읽지 말고 원래 명칭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을 n번만큼 제곱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n 거듭 제곱근 또는 n 제곱근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이름은 n 거듭 제곱근 a 또는 n 제곱근 a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이제 루트라는 말을 쓰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거야. 뭐 제곱에 해당하는 건 계속 루트라고 읽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거듭 제곱의 크기를 달리하는 녀석을 읽을 때는 분명히 말했어. n 루트라고 읽지 마. n 루트의 이름은 이거 아니야? n 곱하기 루트? 이름이 다르단 말이야. 의미가 달라.
아예 정확하게 n제곱근 또는 n 거듭제곱근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이거 정답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x는 붙여놓고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제곱근을 붙여. 대신 거듭제곱의 크기를 3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게 정답이 저거야. 아까 정답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상에도 나와있겠지만 한 번 더 들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루트 있지? 이 평범한 제곱근 여기에 원래는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2를 적었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다른 거듭제곱 말고 제곱해서 숫자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해야 되는 제곱근에는 얘를 적지 말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루트가 된 거야. 원래 이름은 2제곱근 또는 2제곱근이 됐어야 돼. 근데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그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숫자를 제외한 모든 거듭제곱근은 여기에 숫자를 붙여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얘가 빠져나올 수 2로 정답이 빠져나왔었잖아. 이유가 얘하고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맨날 우리 수업할 때 제곱하고 루트 없어서 2로 나왔던 거죠. 이건 지금 배운 것도 똑같습니다. 얘도 빠져나올 수 있어. 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하다면? 세제곱 숫자로 안쪽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면 세제곱과 세제곱근을 지워서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맞잖아. 이 세제곱근의 의미가 뭐야?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라며. n제곱근에서 n제곱해서 a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문제는 세제곱해서 8을 만들면 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숫자가 2의 세제곱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세제곱해서 8이 된다는 결과는 결국 쉽게 말하면 2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내보내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숫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16의 5제곱근? 얘들아 이렇게 찾을 거야. 5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찾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16이라는 건 4를 제곱한 숫자 또는 2를 4제곱한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5번 거듭제곱해서 16이 될 수 있는 깔끔한 수는 없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냥 5제곱근 16이라고 말해.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무리수의 형태로 남겨놓는 게 맞겠다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확장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막 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가 궁금해? 아니 답을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허수로 답이 나와야 되고 막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져있어. 이제부터 배우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꼭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목요일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자. 구분을 할 건데 정답을 말하는 방법 봐봐. 이걸 말할 때 얘들아 정답이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어떨 때는 그냥 n제곱근 어떨 때는 실수 뭐 정답이 존재하지 이렇게 막 정답을 막 바꿔서 말할 거거든. 근데 그 바꿔서 말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이 바로 얘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계속 들어봐. 7번만 보면 돼. 어떤 경우냐면 이 n이라는 숫자가 거듭 제곱해야 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지. 그 거듭 제곱해야 되는 횟수가 짝수 횟수냐 아니면 홀수만큼의 횟수로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느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제곱이지. 제곱이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배운 거였겠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뭐예요? 홀수 거듭 제곱이지. 이거에 대한 예를 든 거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 그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횟수가 짝수번이냐 홀수번이냐에 따라서 답을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 또 뭐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느냐? 이거. 그렇게 거듭 제곱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숫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전체 경우는 여러분들 볼 때 경우에서 했으니까 몇 가지로 구분될 거냐면 n의 종류 때문에 2가지, 만들어야 되는 a의 모습 때문에 3가지, 전체 6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 그 구분되는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보고 마지막에 표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잘 봐. 첫 번째, n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a를 만들 겁니다. a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n이 홀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혹시 누구한테 한 명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으려나? 이때 이 x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x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x는 a의 n 거듭 제곱근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방금 했던 거잖아. n 거듭 제곱근이 뭐라고? 내가 찾는 정답을 x라고 하면 그 x가 누구야? n번만큼 제곱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수. 도대체 누구를 n번만큼 제곱해야 a가 될 수 있느냐? 그때 찾고자 하는 x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a의 n 제곱근이라 부른다. 이 녀석의 이름이 a의 n 제곱근이야. 저 x의 이름이 a의 n 제곱근입니다. 물론 n차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도 되겠지. 방정식의 차수 n차 그리고 방정식 그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 x를 구하는 거니까 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그 n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x는 누구냐? a의 n 제곱근이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집중해서 봐. 자, 우리 지금부터 이 방정식 풀 거잖아. 그런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x의 n제곱을 n차 함수로 만들 거고 오른쪽에 있는 a를 상수함수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 n차 방정식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해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n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상수함수 사이에 교점이 x 좌표가 되는 거겠지? 맞잖아. 방정식의 근이 뭐야? 함수의 교점이 x좌표 아닙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있어. 여기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있습니다. 질문 들어와. 이때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좀 찾아볼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교점 찾을 때 얘하고 얘 연립해서 2차 방정식 풀이 시작하지.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면 깔끔하게 풀 거고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근해 공식으로 풀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답이 얘하고 얘 아닙니까? 바로 두 교점의 x좌표잖아.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이쪽에 있는 함수와 이쪽에 있는 함수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게 맞아.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해? 함수끼리 연립해서 풀잖아. 그렇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처음에 있던 이 방정식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답을 찾을 건데 그 정답을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찾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럼
그런데 봐. 여러분들에게 아직 버거운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걸 배운 적이 없지. 물론 홀수니까 여기 1 들어간 건 그릴 수 있겠네. 1 들어간 건 그냥 원점 지나가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홀수를 대신할 수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3이나 5나 7이나 뭐 99 같은 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차 함수까지밖에 못 배웠으니까 그보다 차수가 높은 함수를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런데 간단하게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걸 선생님이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잘 봐. 한번 상상을 해보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홀수가 얘들아 5 정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래? 5?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접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첫 번째, x에 0 넣었을 때 0의 5제곱 0, 0,0. x에 1 넣었을 때 1의 5제곱 1. x에 2 넣었을 때 y값은 2의 5제곱이니까 2,32. 3 넣어주면 243. 4 넣어주면 훨씬 더 큰. 5 넣어주면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이 정식 함수는 배운 적이 없지만 여기에 홀수가 적혀 있을 때 함수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지. 반대로 가볼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의 5제곱은 더 작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더 낮게. 아마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정확하게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n차 항만 존재하고 있는 n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차수가 홀수 차수가 된다면 1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n이 1일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거잖아. n이 3일 때도 배운 적은 없지만 몇 개 점 집어넣어봐. 아마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올 거야. n에다가 7 넣어. 7로도 아마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자리에 홀수가 들어가 있는 n차 함수는 3, 4분면과 1, 4분면을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원점 대칭 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게 핵심이야. 정확하게 그래프를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건 2학년 2학기 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차수가 홀수 차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의 대칭 관계인 1, 4쪽과 3, 4쪽을 지나가는 원점 대칭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프의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 이거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은 좀 다르겠죠. 차수가 다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개형이 원점의 대칭 관계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인 거죠. 계속합니다. 네. 구분할게. 만들어야 되는 수 A가 Y는 A라고 하는 게 상수함수잖아. 근데 A가 양수야. 그럼 Y는 A는 이쯤에서 그려지지 않겠어? A가 양수일 때 말한 거야. 그럼 봐. 정답이 하나 있네? 교점이 하나 있어. 그 교점이 뭐야? 내가 찾고 있는 거듭제곱근 X잖아. 교점의 X좌표가 거듭제곱근이란 말이야. 여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답이 누구냐? 아까 여기 지워졌네. n번만큼 제곱해서 a를 만든 숫자 어떻게 적으라고? n 제곱근 a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된다. 정답이 하나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해야 돼. 아, 무턱대고 정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는 게 아닌 거구나. 얘는 홀수번만큼 거듭제곱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듭제곱근은 실제로 만족하는 정답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만약에 만들어낸 숫자 a가 0일 때 그럼 y는 a는 이쪽에 있겠지. a가 0일 때죠? 그럼 이번에도 교점 하나 있네?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정답이 0인 거 알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 세 번째, n번만큼 거듭 집중해. n번만큼 거듭제곱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거듭제곱은 홀수 거듭제곱이야. 그렇게 홀수번만큼 거듭제곱해서 누구를 만들 거냐? A를 만들 건데 그 A가 마지막 음수일 때는 Y는 A가 이쯤에서 그려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배웠던 학생들의 결정적인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만들어질 만한 내용인데 이 정도면 원래는 허수가 나와야 되잖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까지 뭐 했어? 제곱해서 음수 만들래.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i를 써서 허수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홀수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이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 그 정답 어떻게 적으라고? 말했지. 똑같이 A에다가 n 제곱근을 씌워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어울리는 걸로 첫 번째 세제곱해서 27을 만들어라. 다시 속으로 생각해봐. 이 x가 누구냐고 내가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면 x를 3차 방정식에 해라고 대답해도 되지만 x가 누구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누구냐? 세제곱근 27. 여기 적혀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이거 똑같이 적은 거야. 비교 잘해. 근데 얘는 좀 깔끔하게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높네. 세제곱근 안에 27이 3의 세제곱, 세제곱과 세제곱근 날리면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지금 나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중. 이번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홀수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0을 만들어 달래. 그럼 다시 말할게. x가 누구냐? 7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 x는 0의 7 제곱근이 되기도 해.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하자면 7 제곱근 0이라고 적는 게 맞는데 아까 이거 적어서 말했지. 누가 봐도 여기 x좌표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딱 봐도 0이잖아. 그래서 0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거 가볼게. 5제곱해서 마이너스 15 만들어 달래. 한 번만 더. x가 누구냐? 마이너스 15의 5제곱근의 뜻이야. 그럼 이게 우리가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런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단 말이지. 봐봐. 있잖아. 교점이 있다는 건 실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답을 어떻게 적어?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숫자 적어놓고 여기다가 거듭제곱근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절대 i로 쓰면 안 돼. 이건 i 허수가 아니야. 얘는 허수가 아니야. 5제곱해서 마이너스 15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분명히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야. 더 깔끔한 답 나오는 거 해줘. 5제곱근 구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32야. 이건 답이 깔끔하게 나오겠네. 그럼 정답이 누구냐? 5제곱근 마이너스 32가 정답이라고. 근데 그 마이너스 32가 누구냐? 마이너스 2의 5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날리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실수의 정답이 양수를 만들 때건 0을 만들 때건 음수를 만들 때건 항상 실수 정답이 한 개씩 나오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n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똑같이 a의 n 제곱근을 구해보겠습니다. a의 n 제곱근을 구할 거야. 마찬가지 방법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왼쪽을 y로 놓고 n차 함수, 오른쪽을 y로 놓고 상수 함수. 이번에도 문제 있지. 여기에 짝수 넣을 거거든. 그런데 짝수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딱 하나. n자리에 2가 들어갈 때만 그릴 수 있죠. n자리에 2 들어가면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놀랍게도 여기에 2가 아닌 다른 짝수 뭐 4나 6이나 8이나 20, 24 아니면 98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 한번 상상해봐. 여기 한 6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볼까? 짝수?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x에 0 넣었어. 0의 6제곱이니까 0,0 지나. 1 넣으면 1의 6제곱이니까 1,1 지나. 2 집어넣으면 2의 6제곱 2,64. 3 넣어주면 3,3의 6제곱 4,4의 6제곱 5,5의 6제곱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볼까?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1의 6제곱 짝수제곱이니까 1이야. 마이너스 2의 6제곱도 양수고 마이너스 3의 6제곱도 양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의 그래프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2와 같은 짝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항상 이 n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차이 잘 봐. 홀수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의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 짝수 제곱근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이렇게 그려져. 여기에 들어간 수가 2가 되건 4가 되건 6이 되건 8이 되건 상관없어. 그럼 그 상태에서 갑니다. y는 a를 만들 건데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렇게 있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저 거듭적고 말할 때 맨날 정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왜? 교점이 이쪽에 하나, 완전히 똑같은 크기인데 반대쪽에 하나.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적느냐? n 제곱근 a라고 적죠. 그런데 얘랑 똑같은 답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지.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적을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예상 생각해봐. 제곱해서 4를 만들 거라고. 4의 제곱근을 구할 거야. 4의 제곱근은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 잘 계산할 거고.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정답을 플러스, 여기다 적어줄까? 플러스 마이너스 a인데 어떻게 하라고? n제곱근 a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a에다가 n이 붙어있는 제곱근을 이렇게 붙여주면 똑같이 n이 붙어있는 제곱근 붙여주면 된다는 거. 두 번째, a가 0일 때 그럼 이렇게 되겠지? y는 a가 이쪽에 있겠죠? a가 0일 때야. 그럼 정답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그냥 0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만들어야 되는 수 a가 음수야. 짝수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a를 만들고 싶은데 그 만들어야 되는 a가 음수라면 y는 a라고 하는 수는 이쯤에서 그려지고 있겠네. 음수니까. 근데 봐봐. 얘하고 지금 그린 직선하고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이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이 아까는 2개 나왔고 지금은 0 하나 나왔고 지금은 실수로 존재하는 답이 아예 없더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허근인 거죠? 허근. 실제로는 정답이 없고 가짜 수들로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거.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경우가 홀수 거듭제곱근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짝수 거듭제곱근에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걸 한 번만 더 표로 적어주도록 할게. 한 번만 더.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선생님 말 믿고 다시 a의 n 거듭제곱근을 구하래. 그래서 나는 내가 찾아야 되는 근을 x라고 생각할 거야. 그때 그 x가 어떤 x냐? x가 어떤 x냐?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을 n번만큼 제곱해서 a를 만들 수 있으면 돼. 그게 거듭제곱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n번만큼 거듭제곱해야 a가 되느냐? 요게 바로 요걸 찾으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여기. 이 녀석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 구분 잘하자고. 근데 지금 이미 봤어. 정답 X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봤단 말이야. 그걸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더. 짝수 거듭 제곱 끊일 때랑 홀수 거듭 제곱 끊일 때. 그렇게 짝수 거듭 제곱해서 또는 홀수 거듭 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거랑 같이 좀 이따가 기록해주면 되겠지. 여기서는 정답이 몇 개 있느냐? 실수로 실제로 존재하는 정답이 2개가 있다. 그 2개가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는 녀석이다. 이거 말하는 거지? 양수 만들 때 짝수 거듭 제곱근에서. 그런데 우리 이 정도는 또 알고 있잖아. 이거 칠봐봐. 방정식으로 따지면 n차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의 차수가 n차야. 1차 방정식은 답이 한 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건 중근이건 2차 방정식은 답이 무조건 2개인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고1 때까지 배웠던 게 3, 4차까지는 알았잖아. 3차 방정식은 답이 3개가 있어. 4차 방정식은 중근이 껴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전체 개수는 4개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처럼 이 방정식도 답이 n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n개 중에 꼴랑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 형태로 존재하는 정답은 2개밖에 없더라. 방정식의 답은 n개가 있어야 되는데 답이 실수 답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허수로 만들어지는 답이 n-2개가 존재한다. 전체 개수는 n개야. n개인데 n개 중에서 2개가 실수. 나머지 n-2개는 허근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 허근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게 몇 개냐? 전체 n개 중에 실수답 2개를 뺀 나머지 n-2개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짝수 거듭 제곱을 통해서 0을 만들 때는 정답이 그냥 0이라고 얘기했지? 여기도 그냥 적을게. 0이라고 얘기했죠? 0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 그럼 여기는 0 실수답이 1개니까 선생님 말대로 이거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수답 0 1개 있으면 나머지 n-1개는 허수답인가요? 아니야. 이건 그냥 실수답만 n개가 0, 모두 다 0인 거. 다시 0이라는 정답이 n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답 구할 때 x는 0이라고 적잖아. 이걸 답 한 개 아니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 중근의 의미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정식은 원래 답이 2개인데 그 2개의 답이 모두 0과 0이었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었나? 2차 방정식의 답 2개 모두 0이었던 거. 그런데 0이라는 답을 2번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적었던 거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n차 방정식의 0이라는 정답이 모두 다 0이었던 거. n개 모두 정답이 0이었던 거야. 여기도 n개 모두 정답이 0이었던 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n중근이었던 거지. n중근. 3차 방정식의 답 3개가 모두 같을 때 3중근이라고 부르지. 그것처럼 이 방정식의 해는 n중근이라고. 절대 허수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짝수 거듭 제곱을 통해서 음수를 만들 때 교점이 없었죠. 그래서 실수가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허수로만 모든 답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얘 좀 봐봐. 우리 볼 때 이거 했었잖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구하는 거야.
그 정답을 어떻게 구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었잖아. 이렇게. 이게 허수잖아. 2차 방정식이야. 답이 두 개 있어야 돼. 그런데 둘 다 허수답이야. 실수답이 없었단 말이야.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이거 짝수 거주제곱을 통해서 음수를 만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실수 없어. 그냥 허수답만 4개가 있다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있긴 있어. 근데 그 있는 정답이 실수로 존재하는 정답이 아니라 허수로 존재하는 정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서 해볼까? 홀수 거듭제곱근 구할 거야. 양수를 만들든 음수를 만들든 정답이 이렇게 항상 여기에 양수가 적혀있건 여기에 음수가 적혀있건 항상 한 개씩의 정답이 존재한다. 실수 한 개. 그 한 개의 정답이 누구야? 바로 n 제곱근 a야. 여기도 정답 실수 한 개야. 그 한 개의 정답이 누구냐? n 제곱근 a야. 선생님 양수를 만들 때랑 음수를 만들 때랑 왜 답이 똑같아요? 이게 답이 똑같아 보여? 똑같지 않죠? 여기서는 여기 양수 적혀 있을 거고 여기에 여기 음수 적혀 있을 거야. 다른 답이야. 다른 답. 같은 답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답하고 여기 적혀있는 답 같은 답 아니에요. 다른 답이에요. 그렇게 각각 한 개씩의 정답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허수가 정답이 n개나 있어야 되는데 그 n개 중에 답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럼 허근이 n-1개. 여기도 마찬가지. 허근이 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정답이 n-1개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목요일 때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도 강조했어.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몇 번을 듣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가능하다면 완벽하게 이해해주기. 그리고 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칠판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외워주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중학교 3학년 때 이번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어떤 학습 내용들, 방법들, 양들이 차이가 있어서 부담이 된다면 그냥 무조건 외워주기. 특히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건 선택사항 아닙니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 여기 지수라는 거 단어 공부하면서 또 어려운 것들 많이 공부하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한 번 더 했으니까 영상도 있고 지금도 또 영상이 있어. 아직 가온 친구들이 시험이 덜 끝나서 목요일 영상 보던지 아니면 지금 하는 영상을 보던지 목요일 영상을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네. 거기에는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목요일날 수업했던 내용 마지막 한번 가볼까? 10페이지 좀 보세요. 요거 교재 보니까 여기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잠깐 사진 좀 찍어둘까? 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표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한 번 더 적을게. 우리 이거 찾는 거야. 이때 x가 누구냐고 물어봤다면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n차 방정식의 해가 x입니다 말하면 되겠지. 틀린 말 아니지? 저렇게 만들어진 n차 방정식의 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배웠던 것처럼 x가 누구냐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x는 a의 n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n이 누구냐 a가 누구냐에 따라 정답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답 말해볼게. 일반적인 정답은 x가 누구냐 n 제곱근 a라는 정답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야. 물론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양수면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거야.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면 정답 없다고 말할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정답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든 아니면 그냥 플러스만 남겨놓든 기본적으로 정답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첫 페이지에 지수법칙 간단하게 복습했었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중에 하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0제곱 계산 들어간다. 0제곱은 a의 n제곱 빼기 n제곱 이거지. 이거 딴지 걸 사람 없지? n 빼기 n이 0인 거 맞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으로 진행할 때 우리는 이걸 a의 n 빼기 n제곱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거였던 것처럼 이거 a n개, 이거 a 전체 2n개 그것처럼 여기 a 0개 무슨 말이야? a n개짜리를 a n개짜리로 나눌 때 a 0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분모에도 a가 n개 있고 분자에도 a가 1개 있네. 그럼 결국에 다 약분돼서 아무것도 안 남겠네. 정답이 1이겠네. 외우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정답이 1이라는 거. 외워줘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외울 수밖에 없겠지.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이 거듭제곱의 의미가 뭐야? A를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반복해서 곱하라는 뜻이잖아. 근데 A를 0번 반복한 게 무슨 말이야? 말로는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듭제곱의 의미대로라면 A의 0제곱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정답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신세계네. 처음 배우는 내용. 거듭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근데 이제부터는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도해볼게. 증명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n제곱은 0 빼기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0 빼기 n이 마이너스 n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지수법칙 중에 지수끼리 빼고 있는 건 어떤 계산을 할 때냐? a의 0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눌 때 우리는 이걸 합쳐서 0 빼기 n제곱이라고 말했었다는 거. 그럼 얘를 계산해 봤더니 a의 0제곱은 1, 얘는 나눗셈이니까 분모 자리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a의 n제곱 분의 이것까지 외웁시다. 모든 수의 마이너스 n제곱은 그 마이너스를 없애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역수 형태로 내려서 정답을 말해주면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 정답 1이야. 루트 2의 0제곱 정답 1입니다. 5의 마이너스 제곱 어떻게 하라고? 5의 제곱분의 1로 대답하라고. 그래서 정답을 25분의 1로 대답하라고. 뭐 해볼까? 루트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 루트 3의 4제곱분의 1로 대답하라고. 그래서 정답을 9분의 1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지수는 이런 역수 형태로 얼마든지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자. 여기 칠판에 남겨놓은 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의 2의 x가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이 이거였어. 맞습니까? 그런데 방금 배웠던 지수법칙에 맞게 이걸 다른 형태로 한번 풀어볼게.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걸 풀 건데 여기서 x를 구하는 방법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좌변 전체에다가 n분의 1제곱 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지수법칙 이렇게 돼 있을 때 얘하고 얘 곱하는 거였잖아. 그럼 n하고 n분의 1 곱하면 사라지면서 x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 똑같이 좌변처럼 n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거듭제곱근의 의미로 계산해서 만든 이 정답 x도 맞는 말이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해낸 이 x도 맞는 말이야. 그 말은 여기서 구한 x값과 여기서 구한 x값이 같다는 뜻이었겠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웁니다. 뭘 외우면 되느냐? n 제곱근 a를 이런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지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a라는 수에 거듭제곱근에 적혀있는 숫자를 분모로 하는 지수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여기 하나 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온다. a의 m제곱이라는 숫자의 n제곱근을 표현하는 정답이 만약에 이거였다면 이걸 지수로 바꿀 때는 a의 얘를 분모로 여기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적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간다. 중3 수준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루트 3이라는 숫자 있지? 루트 3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얘들아, 저 루트 3의 의미는 뭐야? 제곱해서 뭐가 된다는 뜻이야? 3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3이 정답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야. 루트 3이 누구랑 같느냐? 3에 여기 누구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지? 2분의 1제곱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루트 3을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말해도 돼. 선생님 이거 같은 수 맞아요? 맞아. 이것도 제곱해봐. 이것도 제곱하면 3 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수가 맞다는 뜻이야. 한 번 더. 세제곱근 2에 뭐해볼까? 세제곱근 5의 제곱이라고 해볼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세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우리는 세제곱근 5의 제곱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얘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제곱근을 지수 5의 3분의 2제곱이라 불러도 된다. 미리 말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모든 문제에서 거듭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보다 미리 말할게 지수를 이용한 풀이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 문제가 나오면 지수로 푸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거듭제곱근 문제로 연산 문제가 나오잖아. 그 연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수로 바꿔서 푸는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자, 여기는 문제 안 풀어봤던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35번) 정답 얼마일까? 1.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야. 기억해. 36번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3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몇 분의면? 27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37번 모양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제곱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5에 제곱분의 1. 근데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얼마지? 그래서 정답 25분의 1. 38번 빨리 정답 보여봐. 38번.
구한 거 맞는지 확인해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5분의 2의 세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니? 맞아 얘들아? 근데 5분의 2의 세제곱이 얼마나 계산하면? 125분의? 그럼 125분의 8분의 1이니까 얼마겠어? 8분의 125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여기 좀 봐봐.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미친데 이게 분수야. 그리고 거듭적으로 또 음수야. 그럼 당연히 내리면 번분수 형태가 만들어질 게 뻔해. 그럴 때 선생님 보고 꼭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은 보통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얘를 마이너스 3제곱을 세제곱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5분의 2를 이렇게 봐. 2분의 5의 마이너스 1제곱. 얘들아, 2분의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5의 1제곱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맞아? 그럼 결국 이거 계산은 5분의 2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 다시 선생님 좀 요거 먼저 바꾸고 있는 중이야. 5분의 2를 이걸 마이너스 3을 분모자리 3제곱으로 끌어내리는 생각을 해도 되지만 얘를 아예 2분의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어차피 이것도 5분의 2가 맞아. 그럼 이 질문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마이너스 3제곱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면 2분의 5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세제곱. 그래서 정답 8분의 125. 번분수로 끌어내리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39번부터는 지수로 바꾸라는 뜻인 것 같은데 39번 정답 A의 3분의 1제곱 좋아. 40번 A의 5분의 2제곱 좋습니다. 41번 A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42번 분모로 바꿔볼래? 분모만 바꿔봐. A의 마이너스 5분의 4제곱분. 얘들아, 그 정답 이거잖아. A의 마이너스 5분의 4제곱분의 1이네. 이게 정답이네. 근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거 외우잖아. 이거 외우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마이너스 거듭제곱은 마이너스를 생략한 분모자리로 내려간 지수분의 1처럼 이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위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얘처럼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41번에 방금 우리가 말했던 41번 정답이 A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었지?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맞아. 그런데 선생님 말 들어봐. 마치 이렇게 적는 게 정답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그래서 정답 적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로 되는 건 무조건 양수를 바꾸라는 얘기인 거구나 하는 선생님의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다시, 무조건 정답을 플러스로 바꿀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답을 기록할 때 좋은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단독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모양이 좋은 정답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적어. 이게 더 좋은 모양이야.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플러스로 바꾸면서 분수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냅두는, 여기도 봐봐. 분수 형태로 냅두는 것보다 얘를 끌어올려서 단독 지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모양이 보기 좋다는 뜻인 거지. 무조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1번 정답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고요. 42번 정답은 이 녀석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네 문제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 테니까 체크해봐.
그리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식으로 수업할 거라. 네 문제 체크해보세요. 45번, 46번, 53번, 54번. 45, 46, 53, 54. 충분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지. 그동안에 사용했던 지수는 분수를 본 적도 없을 거고 심지어는 무리수를 본 적도 없을 건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조차도 지수 자리에 들어온 값들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수 법칙 그대로 아까 교재 열자마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있던 지수 법칙 있지? 그거 그냥 그대로 써먹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런 계산들을 자연수만 가지고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정수여도 유리수여도 무리수여도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그 방법대로 해주면 돼. 그런데 쉽지 않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갑자기 자연수끼리 막 덧셈 뺄셈하고 있던 걸 분수끼리 무리수끼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연습이 좀 돼야 되겠죠. 분명한 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열심히 해. 적당히 해서는 그냥 아예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단어냐. 자, 갈게요. 이거 지수법칙에 의하면 요거하고 요거 뭐하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펼쳐내는 거였어? 더해서 곱해서. 그래서 정답 A의 몇 제곱? 4제곱. 좋아. 이거 루트 3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였던가? 그럼 A의 몇 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B의 몇 제곱? 곱하면 얼마야? 루트 18인데 루트 18보다 맞아. 3루트 2라고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 마음 알아. 이 뭐야 이거. 도대체 3루트 2제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B를 3번 곱하면 곱하는 거고 4번 곱하면 4번 곱하면 3루트 2분만큼 곱하는 건 뭔 뜻이야? 근데 그런 계산이 있고 그렇게 생긴 숫자, 실수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있어.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 5에 밑이 같은 지수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였어.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무리수가 들어오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똑같이 풀고 있는 중인데 헷갈려. 근데 그 헷갈림을 조금만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요거 3루트 3 빼기 요건 루트 3 요거는 2루트 3이니까 정답은 얼마지? 4루트 3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번엔 조금만 더 암산으로 빨리 가볼까? 잘 봐. 7에 루트 2제곱에서 나누기니까 이거 뺄 거야.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루트 8은 2루트 2가 될 거고, 곱셈이니까 여기는 그냥 3을 더하면 되겠죠. 다시 밑이 같은 지수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기,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 그 녀석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7에 이건 계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3 플러스 3루트 3에 3루트 2죠. 미안. 3 플러스 3루트 2 맞지? 이 녀석의 3분의 1제곱.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를 곱해서 펼쳐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었으니까 곱하면 되겠네. 그럼 3, 3 약분돼서 정답은 7에 1 플러스 루트 2 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라는 단원부터 공부하게 될 거고, 이게 한 학기 과정이야. 1학기 동안 이거 배울 거고, 이제 2학기 넘어가면 미분 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건 분명히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번 2학년 1학기 동안 배우게 될 단원들이 하나같이 다 불편한 단원들이라고. 그래서 2학년 성적 어느 정도 또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들 강할 텐데, 조금만 좀 집중해서 겨울방학 진짜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정식으로 배운다는 생각 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 정식 수업 시작할 거고, 수업 요일은 화목도 똑같아. 됐니? 똑같고, 수업 시작은 6시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말들 잘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